램프를 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램프를 켜고 나서 보면 여기가 좀 노랗게 보여요. 요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세심하게 보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할로겐 램프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차에서 조금 NG인 부분이죠. 네, 일단 가스리프트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공기가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에어클리너를 지나서 터보차저를 지나고, 그리고서 이제 흡기로 아래쪽으로 가서 인터쿨러를 지난 다음에 여기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흡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엔진 크기는 지금 굉장히 작은 편이죠. 1.4L 터보 엔진인데 1.4L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작아진 직분사 엔진이에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특이한 점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빈 공간이 없이 모든 공간에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봐도 다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을 많이 뚫었는데 구멍을 뚫은 만큼 경량화가 되고, 그리고 차체의 강성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본 것과 다르네요. 미국에선 여기에 쉐보레 마크가 붙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쉐보레 마크가 붙는 대신에 열을 차폐하는 그런 것들을 붙여놨네요. 재질도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재질에 비해서 재질이 조금 나빠지면서 이 재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폐체를 붙인 것 같습니다. 센서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도 이 센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자동 주차, 주차 시에 핸들을 돌려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아반떼에는 빠졌는데 이 차에는 들어가 있다, 이건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요 앞부분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레인 키핑 어시스트를 지원을 하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에 핸들을 돌려서 차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이 차에는 지원이 됩니다. 뒤쪽은 LED는 아닙니다. LED는 아니긴 한데요, LED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런 것들은 LED처럼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LED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해봤자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이거 그냥 넣어주고 말겠어요. 그런데 굳이 LED를 넣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뒷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쪽 트렁크 위에 이렇게 작은 날개가 붙었습니다. 이 날개가 미국형에는 없어요. 근데 국내형에 이렇게 날개가 붙으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불러오고 있어요. 여기 터보라는 글씨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사실 이 크루즈하고 이 터보는 서로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긴 합니다만 조금 이 터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즈보다 이 터보의 무게감이 훨씬 더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지금 굉장히 넉넉하고 앞이 폴딩되어 있어서 더 넓게 보이네요. 이 부분은 지금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이 철판이 그냥 철판이 아니라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고 이렇게 또 프레스로 눌러진 그런 철판이죠. 천장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스프링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션 스프링이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이 트렁크가 저절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코일 스프링이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차급에서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더 넓게 보이는데 리터수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혹시 그냥 누르니까 열리네요. 이거 눌러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좋은데? 사실 제가 수입차하고 국산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눌러서 열리지 않는 거, 이런 거 좀 국산차와 너무 차별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잘 되어 있네요. 뒷좌석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잠깐만, 이게 동급에서 가장 크다며. 이상한데요? 동급에서 가장 크다는데 이게 동급에서 가장 큰 거예요? 이건 동급에서 가장 크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아반떼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 일하기에 조금 작은 수준. 근데 좀 작네요. 아반떼보다 작습니다. 한번 머리 공간을 한번 재볼까요? 머리 공간을 재보면 제일 깊은 데서 머리 쪽으로 올려서 잽니다. 그러면 0.91 정도 나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0.92가 나왔는데 0.91이 나와서 사실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작진 않아요. 0.9, 0.91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게 또 선루프가 없는 옵션을 전 미국에서 시승을 했는데, 선루프가 있는 옵션을 지금 타보니까
이 헤드룸이 더 작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선루프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 더 내려오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타본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느껴집니다. 열선이 사실 이전에는 여기 빈 공간이 있고 여기에 열선 스위치가 있다고 했거든요. 미국형은 이 콘솔 박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면서 여기 있었던 버튼이 없어졌네요. 여기 있던 버튼이 없어지면서 뒷좌석에 열선이 없어졌어요. 이럴 수가. 이 미국형은 뒷좌석에 열선이 있는데 뒷좌석에 열선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이 안에 뭘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걸 벌려야 되겠죠? 그럼 이게 따라와요. 이거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박음질 같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박음질의 그 느낌이 고급차,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고급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달리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운데까지 3점식으로 하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이제 현대차도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가운데도 이렇게 3점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안전벨트 끼우는 마운트도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솟아오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끼우기 쉽고 빼기 쉽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좌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이 양쪽 시트는 엉덩이 부분을 많이 파놓고 이 등받이도 약간 파놔서 좀 더 앉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좌석은 불행히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는 지금 등받이 각도가 다른 자동차들 요즘 유행하는 방식대로 조금 이렇게 등받이가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고요.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끝부분은 90도가 넘게, 90도거나 아니면 90도가 좀 넘는 정도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고추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도, 레그룸이 지금 사실 이 시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시트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레그룸을 더 뽑기 위해서 시트 안쪽을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그룸을 재면 레그룸이 더 나오죠. 네, 82.5, 그러니까 82.5cm 정도 나오는데요. 이 레그룸의 경우는 이 부분을 파놓은 게 효과가 좀 있고요. 이 뒷부분에도 이 엉덩이 부분을 약간 더 들어가기 위해서 레그룸이 조금 더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아이소픽스라고 안 하고 레치 앤 테더라고 하는데요. 레치 앤 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소픽스를,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 이 아래쪽에 있네요. 그 사실 요즘 IIHS도 그 레치 앤 테더, 그리고 이거 그 베이비시트 장착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평가에서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게 차량 안전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끼우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좋아 보였던 건 이 실내의 어떤 이런 인테리어 구성인데요. 이 인테리어 구성이, 그때는 실내가 전부 다 블랙이었는데, 블랙의 시트는 직물 시트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건 가죽으로 된, 가죽 느낌으로 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는데, 여기 박음질까지 해서 되게 진짜 가죽인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건 폴리우레탄이죠.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인조 가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죽같이 느껴지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이 좀 있는데요. 이 수납 공간은 수납 공간이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뭔가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키도 놓을 수 있고요, 몇 가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두 개의 포트를 갖고 있어요. USB 포트를.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은 이 각도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죠. 약간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폰이 보여요. 폰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서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컵홀더가, 이게 미국에서 봤던 컵홀더랑 많이 다르네요. 미국에서 컵홀더는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여기 보면은 충전
그 꽂으면 바로 충전되는 그 무선 충전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무선 충전 장치가 있는데 여기다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만 크루즈 컨트롤은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요. 충돌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열선 스위치 여기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의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RPM 게이지랑 속도계도 미국에서 봤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후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약간 콜벳이나 이런 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쁘고, 이 핸들 뒤에 버튼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GM 차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이 버튼은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요.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를 다음 채널로, 아니면 이전 채널로, 아니면 볼륨 이런 것들을 다 뒤에다가 놨어요. 핸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여기 오토 하이빔 같은 기능이 있어요. 오토 하이빔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하이빔을 켜고 있으면 다시 하향등으로 내리는 그런 기능인데요. 지금 맞은편에 차가 없는데 또 지금 하이빔이 안 켜지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로등이 있어도 하이빔이 안 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토 하이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용하는 곳이 많진 않아요. 여기 뭔가 에메랄드 빛이 나는 이런 예쁘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크롬이 너무 화려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메랄드 빛이 조금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주차 공간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주는데 일렬로 주차하는 것도 지원을 하지만 수직으로 T자 주차하는 경우도 지원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이 모든 기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면 내비게이션 자체의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만족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부족하진 않습니다. 수입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좋은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누르면 라디오로 그냥 넘어가요. 내비게이션 위에서 뭐가 좀 되면 좋겠는데,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없고요. 뭐 여기 어디에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위치 뭐 이런 버튼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이런 버튼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버튼이 없습니다. 홈을 눌러서 내비게이션으로 가야 되는 이런 건 좀 불편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공조장치 같은 걸 눌렀을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없애버리진 않네요. 이전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공조장치만 눌러도 내비게이션 화면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조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없애진 않는 건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디자인은 사실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한테 시키면 이거보다 훨씬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쉐보레에 디자인 하실 분이 없다면 저희가 하나 정말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해드리고 싶어요. GM 분들은 이것의 문제점들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GM 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야, 잘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면 기절합니다. 지금 기절할 만한 분들이 이 영상에서도 지금 이 중계를 보면서도 기절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기어 노브가 이전 미국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L 모드에서 위아래 버튼을 통해서 누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으로 옮겨서 아래 위로 옮기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낮추고 올리고 하면 매뉴얼 모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3단을 넣으면 3단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단까지 변속대라는 뜻이죠. 3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M3라고 나왔죠. 3단까지 변속대라. 그러니까 시프트 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프트 다운은 할 수 있죠. 3단까지 변속대라, 2단까지 변속대라, 1단까지 변속대라라는 그 의미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 기어로, 특정 기어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 분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취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풋브레이크도 왼쪽에 풋브레이크가 미국엔 있는데 우리나라는 풋브레이크가 삭제되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왼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당기는 방식으로 됐죠. 당기는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서 드리프트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퍼포먼스 카엔 이 정도 있어줘야죠.
풋브레이크가 조금 더 비싸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사이드 브레이크를 선호하고요.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희 신PD도 그렇고 저희 하만승 작가도 그렇고 저희 쉐보레 관계자분들 그리고 강병희 씨도 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생방송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터그래프 김한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